모아봤습니다. 요거는 뭐 색상에 따른 배열이 아니라 타일의 재질에 따른 배열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타일이라고 하면은 도기질 타일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도기질 타일이거든요. 바디만 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어요. 이런 게 도기질 타일. 요거는 흡수율이 대략 12에서 15% 정도? 뭐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같은 경우에 바디가 이렇게 좀 밝은 색을 띠고요. 국산 같은 경우에 우리 황토흙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색상을 띱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떡볶이 영상에 올렸던 1031, 저는 이걸 다 샘플로 이렇게 잘라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 도기질 타일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를 하기가 어렵고요. 약간 다른 물론 높은 온도에서 굽겠지만 다른 타일에 비해 현저하게 좀 낮은 온도에서 굽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바닥에 시공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질 타일로 넘어오는데, 자기질 타일은 이거보다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타일 자체에도 이제 변형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일 자체는 이제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바닥에 주로 쓰이게 되고, 변형이 좀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벽에다가 붙일 경우에는 이제 데코복구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벽에는 주로 시공을 하지 않는데 필요에 따라서 시공을 하기도 하세요. 흡수율이 약 3% 미만이기 때문에 이 바디면이 그 시멘트 떠바리를 올려놨을 때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져요. 얘는 요 도기질 타일은 얘보다 한 4배 정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떠바리가 가능하고 얘는 죽음이나 아니면 압착 공법으로 시공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산하고 중국산 구별하는 방법은 도기질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황토색을 띠면은 이제 국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백색에 가까우면은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일 경우가 많은데, 뭐 인도산일 수도 있고요. 베트남산의 따오이빤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도기질 타일, 특히 우리 대림바스에 납품하는 것 같은 경우에 바디가 한국 바디랑 색깔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대림바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조 회사는 보시면은 이게 베트남산 KS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베트남에 있는 KS 인증된 공장은 따익반 하나밖에 없어요. 바디 색상으로는 도기질까지는 구별이 가능한데, 자기질 타일부터는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그냥 타서 그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색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도자기질, 도기질, 자기질은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하고요. 이제 우리가 요거 다음에 이제 더 높은 온도, 더 높은 강도에서 구운 거를 이제 포세린 폴리싱이라 하거든요. 자, 여기 폴리싱 제품을 준비했는데, 폴리싱은 제가 그냥 나누는 기준을 얘기할게요. 폴리싱은 싱글하고 더블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싱글이라고 하면은 요 유약층이 그냥 한 번만 딱 입힌 거예요. 그리고 더블이라고 하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요 유약층이랄까, 이 표면층이 엄청 두껍죠. 여기에 같이 이렇게 나눌게요. 얘는 그 층이 없어요. 아주 얇잖아요. 얘를 싱글, 얘를 더블, 뭐 트리플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더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폴리싱 자재는 싱글과 더블로 나뉘고, 더블은 한번 입히고 나서 이렇게 폴리싱을 해요. 그리고 또 입히고 폴리싱을 하고 이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더블이라고 해요. 실제로 트리플을 한대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요. 이게 폴리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실제로는 그 슈퍼 화이트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포세린이에요.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얘가 약간 노래요. 그래서 이제 더블 제품 중에서 슈퍼 화이트는 이제 100도를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기로 하고, 요게 그래서 더블이고, 요게 가장 이제 흔하게 나온 제품이 우리가 흔히 쓰는 9601이라는 제품. 요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시공하면은 이제 식자재 마트나 이런 곳에 많이 깔렸어요. 근데 얘랑 같이 놓고 보면 약간 노래요. 근데 얘만 혼자 설치해 놓으면 솔직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제품이고, 싱글하고 더블하고 차이는 나중에 여기 표면에 유약에 긁히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옛날에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요거 이렇게 금이 가서 이 바디 색상이 나오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더블 같은 경우에는 그 현상이 좀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완전히 하얀 걸 찾고 싶으시다, 반짝이면서 완전히 하얀 걸 찾고 싶으시다, 그럴 때는 더블에서 찾으실 게 아니라 싱글로 가셔야 돼. 싱글 유약 폴리싱 중에서 가장 100도가 높은 제품을 찾으면은 그 원하는 색상을 찾을 수 있고, 더블은 조금 누리끼리 해줄 수 있다는 거. 아까 전에는 이제 이게 폴리싱을 했고, 이번엔 포세린 차례인데, 포세린은 이것도 그러면 두께가 있냐? 문지르지 않으니까 포세린은 그런 거 없어요. 대신 포세린은
요걸 구울 때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자재가 하나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풀바디 포세린이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얘는 요 자재는 포세린이거든요. 포세린은 이렇게 요 유약층이 아주 얇죠. 근데 이번에 풀바디 포세린을 보시면은, 풀바디 포세린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자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을 빚어가지고 흙을 만들어서 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세린은 자르기도 힘들어서 제가 이거 샘플 작업할 때도 여기 보시면 이게 끝에가 정확하게 안 나가. 딱 자르는 순간에 이거 날 하나짜리로 잘랐거든요. 저희 샘플 자르는 기계 습식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자르다가 이렇게 자르다가 날이 톡 튀겨버려요. 그런 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폴리싱이나 포세린 같은 경우에, 자, 제가 재미난 일화가 있었는데, 이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유통사의 한 직원한테 갖고 계신 폴리싱 제품의 흡수율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폴리싱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제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흡수율은 이 표면의 흡수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디의 흡수율. 그래서 나중에 동파에 대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표면 흡수율이 아닌 바디의 흡수율을 얘기하는 거고, 이 폴리싱이나 포세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에서 3%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풀바디 포세린에 가면은 이게 전체가 돌로 완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0.1% 미만을 풀바디 포세린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1% 정도 나와야 되는데, 보통 제가 취급하는 제품들은 이제 보통 한 0.3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흡수율을 측정을 해보면 2.3%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 제품은 여기 이 자기질하고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재를 붙일 때는 굳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XL8이나 드라이픽스까지 시공을 해야 되나 싶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 표면층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그 층이 스폰지와 같이 약한 자재를 밑에다가 엄청 비싼 뭐 에폭시나 이런 걸 들여가지고 타일을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그냥 내부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외부 시공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돈 들여서 붙여놨는데 이 타일 자체가 흡수율이 높아가지고 외부에서 파단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외부에 시공을 하실 거면은 제가 권해드리는 대로 이 자기질은 외부에 시공하시면 안 돼요. 저 전화 많이 받아요.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이거를 시공사에서 내역에 그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발코니 부분에 요 자기질 타일을 제공을 했는데, 시공했는데 한 1년 정도 이번 겨울 딱 지나면서 뭐 하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표면층이 막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제 답이 없다고 말씀드려요. 잘못 붙인 자재를 여기를 뭐 코팅을 한다 해도 어차피 밑에서 올라오는 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의해서 바디가 어차피 동파돼가지고 나중에 다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시공하실 때는 요런 타일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이게 정석입니다. 풀바디 포세린.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은 이제 또 요런 게 하나 나와요. 요거는 복합 대리석이라고 해요. 이 복합 대리석은 우리나라에 한 업체가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요거는 돌을 실제 우리 자연석을 아주 얇게, 이게 몇 미리 될까? 3mm 정도? 3mm 정도로 켜요. 석재가 원체 비싸니까. 그리고 이 석재 자체를 이 타일 바디에다가 접착을 시키고 나서 600각이 됐든 원하는 사이즈로 자른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요 자연석 층이 보이시나요? 요걸 복합 대리석이라고 해요. 요거는 타일 카타기로 안 잘려요. 이거 전부 다 그라인더로 잘라서 시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지만 저는 많이 이용을 못 해봤어요, 이 제품은. 하지만 자연석을 깐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복합 대리석이 있다는 거는 알아두고 가시면 좋아요. 이제 그러면 외부에 시공할 타일이 어떤 게 있냐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이제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석재 타일이죠. 이거는 이제 국산 제품인데, 이 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비싸지고요, 각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싸지고, 요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비싸져요. 요 자재는 석분이라는 성분을 넣었는데, 이게 외부에 어떤 곳에서 자주 보실 수 있냐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참 이해하기 편하더라고요. 옛날 국민은행 가면은 그 주차장 자리에 이걸로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 그게 전부 다 석재 타일이었고, 자동차가 밟고 다녀도 어느 정도 괜찮을 정도. 근데 요게 표면이 아주 거칠어요. 그리고 좀 약간 옛날 감성이랄까?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고강도 타일. 이런 고강도 타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수영장에 쓰는 타일은 어떤 타일이냐? 이 독이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포세린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검색하시면은 수영장 타일로 뭐 자기질 타일 하시는데, 제가 이거 흡수를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자기질보다는 이제 포세린에 가까워요.
그리고 얘는 물에 항상 담겨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으면 절대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많이 파는 엠브라 타일 제품이고, 요거는 셀라돈, 그래서 코토 제품. 이런 거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문의 주시면 되고. 그러면 슬래브는 뭐냐? 이게 슬래브라고 하는 거거든요. 뒤에 이름도 나와 있고 하는데, 요 슬래브 타일 같은 경우에 풀바디에 가깝고, 이제 이 자재가 여태까지 600각으로 이렇게 잘라졌으면은 그냥 주방 상판 같은 거 만들기 편하게 1600에 3200, 뭐 좀 작으면 1200에 2400 이런 식으로 출고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제품들은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이 바디 색상이 표면 색상하고 어느 정도 맞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6T고, 요거 12T 같거든요. 안 써있네. 12T 같아요. 요건 바닥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거.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바디가 표면 색상하고 어느 정도 맞춰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조 대리석 같은 걸로 이제 주방 상판 작업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그 인조 대리석을 대체하기에 참 좋은 자재예요. 타일 세면대 하시는 분들이 주로 우리가 하는 게 요 포세린 타일로 세면대를 만들려고 작업을 하는데, 자료는 외국이나 이런 데서 슬래브 타일로 한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 방식을 개발을 하세요. 근데 얘는 바디 색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얘는 아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풀바디면서도 약간 칼라 바디? 이런 식으로 표면과 바디의 색상을 맞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가공하기도 쉽고 변형도 좀 적어요. 근데 요거 자체로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공간을 이제 대부분이 원하시는 게 세면기 하나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벽에 썼던 타일로 세면기를 만들고 싶지, 세면기에 비싸게 주고 만든 타일로 화장실을 치장할 생각을 못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해배당 10만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나는 요거를 좀 최소화해가지고 요 세면대라는 공간만 이걸 붙이고 싶은데, 이 사각형 공간을 요걸로 다 붙이려니까 그 금액적인 부분이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가장 실용적인 측면이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시공한 곳에다가 이렇게 쓰고 남은 자재나 아니면 이 똑같은 자재로 여기다가 세면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원가 절감하는 거. 그게 가장 지금 흔한 방식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례 같은 거를 외국에서 많이 보고 오시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재가 이게 그들이 사용하는 자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 마감이나 특히 아웃 코너 마감이 외국에서 본 거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더욱더 아름다운 마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막 설명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한 5가지 그룹으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가 기존 타일러들. 그 타일러들은 어떤 타일러냐면은 예전부터 뭐 신축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300에 600각 떠바리 시공하고 자기질을 바닥에 붙이는데 익숙하시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포세린을 만났고, 포세린 자재에서 지금 이제 이런 타일 프로세싱, 그러니까 타일 재가공 분야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주방 상판 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타일에 대해서 이러한 지식들이 없고 오직 슬래브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조 대리석 슬래브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모든 타일 자재는 바디하고 표면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셨다가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워터젯 가공 공장들도 가끔 오세요. 내가 이제 철제를 이렇게 가공을 하다 보니까 세라믹이 조금 더 돈이 이제 시간당으로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잘라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 계셨어요. 실제로 도입 예정인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거는 그냥 이게 타일을 그냥 올려놓고 나서 엔터만 딱 친다고 해서 이 모양이 딱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 후에 좀 후처리 과정도 좀 필요하고, 마지막에 이제 워터젯으로 하고 나면 이 물길 같은 게 생기거든요. 조금은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연마를 해가지고 고객층한테 갖다 주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슬래브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느냐. 그래서 유통이 또 빠질 수가 없어요.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외국에서 요런 특히 호주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호주에서 이제 좀 졸리컷 이런 걸로 화장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서 오셨는데 이제 거기서 사용하던 자재가 없다. 여기서는 그런 분들. 이제 다섯 번째로 타일 유통에 있으신 분들. 이 타일 유통이라는 게 독점과 총판의 개념을 좀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내 지역에선 내가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저도 하고는 싶은데 이제 그분들이 이해도가 이제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냥 나는 완제품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 AS는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이렇게 묻고 나서 저랑 그냥 대화가 단절되는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타일 이제 재가공은 그냥 제품을 갖다 놓고 나서 옛날처럼 뭐 그냥 100원에 들어온 거를 200원에 팔고 300원에 팔고 그냥 앉아서 벌 수 있는 형태의 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같이 함께 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재가공이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재를 발전시켜야 되고 어떻게 현장을 지원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좀 더 좋거든요.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뭐 하나 만들다가 다 중단하고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이 풀바디 포세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러 갔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독이질은 500도, 자기질은 1000도, 뭐 포세린은 1500도라며. 그리고 우리가 하는 슬래브는 2000도라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냥 요걸 제조하는 그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만 나뉜다 하고 요거에 대한 성질은 다 잃어버리시고 그냥 온도가 높기 때문에 비싼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일정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타일 슬래브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포세린 요건 세라믹이다. 이렇게 분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우리가 같은 다섯 가지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는 주방을 하던 사람, 예전에 300에 600을 붙이던 사람, 유통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타일 재가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통하는 언어 자체가 이게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잠깐 준비를 해서 재질에 따른 분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한 번 정도는 제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영상을 찍다가 지금 다 멈추고 이거부터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다음 영상에서 찍던 게 제가 폴리싱 더블로 작업을 하다가 폴리싱 더블을 얘기하다가 말이 막혀가지고